고인돌이 가장 많이 군집된 곳이 하천변의 충적 평야지대라고 되어 있던데 네. 고인돌 축조하고 농경사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경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계절풍지대를 말하거든요. 이게 예. 몬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는 육풍이 불고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내륙으로 부는 그런 몬순 기후 지역인데 예. 이 몬순 기후가 기본적으로 물의 이동인데 이 물을 통해서 결국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계절이라는 것은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 때를 알아야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지 아니면 내륙에서 불어오는지 알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사에 있어서 정확한 때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학이었고 또 하나는 이 과학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씨를 뿌리는 거, 어린 싹을 키우는 거, 그다음에 수확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나 기상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화전 경작을 해서 씨만 뿌리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충격지, 소위 말해서 수정 경작으로 바뀌면서 예. 이제는 대규모의 인력 동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인력 등을 통해서 하천에 제방을 쌓고 물을 끌어들이고 평탄하는 그런 대규모의 토목공사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권력이 형성될 것이고 그 권력을 가진 자는 결국은 기후나 기상이나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뭘 만들겠습니까? 고인돌을 만들어지겠죠. 아. 근데 고인돌을 만드는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농경하고 관련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무덤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농경사회의 기념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의 때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씨를 뿌릴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땅에 고하고 하늘에 고하고 거기에 의식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게 바로 고인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경하고 고인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저 그림 있잖아요. 네. 저 향산리에서 발견된 저 고인돌. 네. 저 사진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찍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향산리 고인돌의 춘분날 일몰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받침돌 4개입니다. 아. 받침 4개인데 정확히 저 중심에 저렇게 태양이 일몰되고 또는 일출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춘분 자체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춘분 때부터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이제 딸에 고하는 거죠. 저 고인돌을 축조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저렇게 딱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몰 뒤에 저 배경에 조그마한 봉우리에 정확히 맞췄죠. 아, 그러네요. 네, 저 하나만 봐도 저게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살짝 올라간 그 높이에 해가 네. 정확하게 걸렸네요. 정확히 맞춥니다. 예.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게 사진 찍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날씨가 좋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 때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때를 맞춰야죠. 그렇죠. 때를 맞춰야 되고 날씨가 더해줘야 됩니다. 예. 하늘이 도왔네요. 네, 하늘이 도와야 저 그런 사진이 작품이 나오네요.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경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기상 정보, 기후를 예측하는 거고 이제 절기를 이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라면 일제 신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조선 너희들은 미개해. 예. 미개한 너희들이 무슨 저게 천문의 질이 이걸 담아. 그냥 무덤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성멸하는 개념을 몰아넣어야 저게 어떤 농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과학으로 읽히질 않는 거죠. 예. 그래야 이자들은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고창 도산리 고인돌입니다. 아, 도산리. 예. 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고인돌이 3월 춘분날 일몰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9월 말 추분의 일몰경입니다. 예. 저 안에 정확히 들어오죠. 아. 저 때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인돌인데 네. 춘분 일몰과 추분 일몰이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인돌로 측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일출일모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출을 보고 오후에는 일모를 보고. 예. 왜 그러냐면 춘궁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고인돌을 통해서 지금이 춘분이구나.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씨를 뿌릴 때구나.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예. 땅에도 고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농경사회의 과학 데이터를 측정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되겠네요, 또. 그렇죠. 저 고인돌 한번 보시면요. 이건 중림리에 있는 하진날 고인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진날 딱 가시면 저렇게 다리 사이에 정확히 빛이 또 들어옵니다. 예. 저게 왜냐면 이제 하지 때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죠. 예. 그때는 이제 비가 안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우제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고인돌에는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천문 현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사님 같이 이 고인돌이 저런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런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찍을 수도 없죠. 예. 네. 왜냐하면 가서 그냥 보면서 괸돌 위에 상석이 덮여 있구나. 네. 참 크다. 네. 그럼 크다 보면 정말로 큰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진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겠구나. 네. 이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사진을 찍고 말 텐데 지금 그런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곳이구나를 아니까 저 사이에 풀 있는 걸 헤치면서 좋은 날짜에 맞춰서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은 고인돌의 저 패턴이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 패턴만 읽어내면 실은 몇 가지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패턴만 읽으면 예. 저런 사진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농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현대 농업과 결합하면 예. 해석이 가능해지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고인돌을 축조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패턴이 태양과 별자리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이제 구분하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천문현상, 지리현상, 그 다음에 인간의 의례가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 고인돌을 연구해 보니까 태양의 패턴은 대부분 이지, 이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지는 뭐냐면 동지하고 하지. 예. 그 다음에 춘분하고 추분. 예. 그래서 이지, 이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고인돌의 패턴 속에 이지, 이분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이지, 이분을 벗어난 게 별자리의 움직임을 따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지, 이분을 읽을 때 동지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냐. 예. 하지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춘분, 추분도 고인돌을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 거냐라는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읽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고인돌 하나를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탁자식 고인돌 그러면 이 통로 왜 받침돌을 이 방향으로 놓았을까가 예. 하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인돌에 받침돌이 없어요. 예. 없는 경우는 고인돌의 어떤 장축이 있죠. 긴 예. 축. 예. 긴 축이나 생김새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인돌과의 관계성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고인돌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했지 고인돌 예. 군을 가지고 얘기한 건 없군요. 네. 그러니까 고인돌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고인돌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주변의 고인돌 군락지들과의 관계성까지 조사를 해야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종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연구자들이나 대부분은 고인돌은 놓아진 그 위치만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 연구 방법은 뭐냐면 이 고인돌이 천문 현상을 담고 있어. 이지, 이분 아니면 별자리 움직임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변의 봉우리, 주변에 골짜기, 예. 고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리하고 관계를. 네, 따르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처음에는 이게 저도 우연히 이제 얘가 춘분하고 추분 방향으로 고인돌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연히 동북 쪽을 바라보니까 하진나 일출 방향인 거예요. 그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예. 이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00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패턴이에요. 아, 이분들의 패턴. 그러니까 패턴을 읽기 위해서 3,000개의 고인돌을 그 직접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고창에만 해도 거의 1,800개. 지금 고창에서 조사 안 된 것까지 해서 제가 2,000개를 찾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읍, 영광, 무안, 한평, 순천, 여수 다 다니면서 그렇게 3,000개를 조사를 했던 거죠.